그냥 신랑이 바깥에 가서는 행복해요. 바깥에 가서 막 놀고 막 저기를 하고서 오히려 나가서 있는 게 더 신랑이 더 많아졌다는 거야. 안에서 있는 것보다. 그러면 뭐냐면 언니네 신랑은 나쁜 새끼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가 이렇게 게으른 거야? 게으른 건 제가 더 게으르지 않을까. 네. 왜 이 말을 하냐면요. 둘이가 살 수 없는 궁합을 만났다. 근데 언니는 게으른 거는 뭐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둘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신랑이 언니를 보면 정말 답답해 하지 않아요? 간혹 그런 것 같아요. 매번 그런 건 아니고. 매번 그런 거는 아니지. 네. 근데 둘이가 만나면 으르릉 돼야 되고, 둘이가 안 보면 보고 싶어 해야 돼요. 언니는 일을 안 다녀요? 다녀요? 네. 이 사주가 언니 속을 알 수가 없어. 신랑이 느꼈을 때 우리 마누라는 속을 알 수가 없대. 그 속을 알 수는 없다는 거는 정말 부지런도 하고 나름대로 바빠. 이게 만나면 신랑은 언니하고 으르릉 대고 살아야 돼요. 또 하나만 물어보면 신랑이 어디로 옮기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언니가 어디로 옮기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야? 신랑이? 먼저, 네, 추진을 하려고. 근데 올해 손실이 나요. 손재가 나요. 작년 재작년부터 어디다가 뭐를 투자한 게 있어요? 응? 투자한 게 있냐고. 저는 없어요. 신랑 투자한 게 있냐고. 신랑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용돈을 주면 뭐 용돈 안에서 하라고 제가 뭐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뭐 어디 투자를 하든 이런 거는 제가 관여를 안 해. 네, 안 해. 용돈을 그러니까, 선에서 하는 거니까. 이 둘을 집어넣잖아. 부부는 맞아. 근데 서로 간에 속을 알 수가 없어. 자식이 있기 때문에 살아. 근데 신랑이 언니한테 모든 거를 공유를 안 해요. 공유를 안 한다는 거는 의논도 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 그냥 남의 신랑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끄덕끄덕거리는 거야. 아니어서 끄덕끄덕거리는 거야. 반반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집안 대소사 같은 거는 같이 의논을 하지만 그 외의 건 안 하니까. 약었어. 그러니까 약은 거야. 약은 건데 왜냐하면 언니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행복해야 되잖아. 근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눈물밖에 들어오지를 않아. 무당인 내가 안쓰러운 것밖에 들어오지를 않고. 그러면 신랑은 언니를 봤을 때 답답한가? 왜 지가 하면 되는데 언니가 하는 게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답답함이 들어온다고 신랑한테. 그러니까 신랑이 언니를 봤을 때. 그래서 그냥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사는 건지 아니면 결혼을 해놓고선도 그냥 자기가 그냥 결혼을 했으니까 언니의 부부의 사랑이 식어버렸어. 뭐 연애할 때는 좋아서 막 꽁냥꽁냥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둘이가 결혼을 해놓고 그 나이를 안 놓고 언니네가 사랑이 식어버렸어. 그냥 신랑이 바깥에 가서는 행복해요. 바깥에 가서 막 놀고 막 저기를 하고서 오히려 나가서 있는 게 더 신랑이 더 많아졌다는 거야. 안에서 있는 것보다. 그러면 뭐냐면 언니네 신랑은 나쁜 새끼야. 미안해. 이렇게 신랑 욕을 해서 미안해. 그 소리는 뭐냐면 집안의 모든 힘든 거는 다 언니 책임이야. 근데 지가 있잖아. 힘들지 않고 편하고 놀러 다니고 뭐 하는 거는 다 자기의 몫이야. 그래서 언니가 이 신랑을 보면 지랄을 해야 되는데 언니 성격상 지랄을 또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 신랑은 또 언니가 또 뭐가 불만 있고 언니가 잘못하고 뭐가 한 거를 갖다가 오히려 언니를 잘못한 걸로 몰아치기를 해. 네가 왜 이렇게 했냐? 애들을 왜 이렇게 키웠냐? 뭐 했냐? 뭐 이렇게 했냐? 그런 거를 지가 대빵이야. 물론 당연히 신랑이니까 대빵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언니를 안전히 사람을 무한할 정도로 언니를 안전히 깔아뭉기고 지는 오히려 바깥에 나가서 활발을 하고. 근데 이 신랑이요 착한 건 맞아요. 물론 뭐 가정에 충실한 것도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바깥에 나가서 노는 게 더 행복해요. 회식이 됐던 회사에서 뭐가 됐던 간에 놀러 다니는 게 더 좋다고. 귀여서 끼덕끼덕이고 아니어서 맞는 것 끼덕끼덕.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가요, 한량의 사주예요. 한량의 사주라고. 근데 돈은 벌어야 돼. 집에 돈은 있어야 돼. 네. 자기도 써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니를 바깥에 나가라고는 해. 근데 이 의심병 많은 남자가 언니를 어떻게 바깥에 돈을 벌러 나가라고 허락을 해줬을까? 왜? 집에 돈이 애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해서 허락은 해준 건 맞아. 근데 웃긴 거는 지는 바깥에서 할 거 다 하고 살아요. 응? 신랑을 다 믿어요? 다 믿진 않아요. 왜냐하면 부부싸움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야. 신랑이 눈길을 딴 데에 준다는 생각은 안 하나요? 생각은 해봤지만은 그렇다 할 뭐 정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요, 올해 이 신랑이 망신수가 있어. 망신수가 있기 때문에 신랑이 유흥 쪽이나 회식이나 뭐 사람들 어느 쪽이나 이렇게 했을 때 이 남자가, 신랑이 올해는 내가 망신수가 있고 들킬 일이 있고 조금 내 행동의 실수로 인해서 조금 부부 사이에 충돌이 들어오는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그거를 좀 단도리를 하세요. 올해 언니가 내년과 신랑이 올해 언니네는 각방을 쓰는 시기가 들어와. 가방은 뭐 항상 쓰고 있어가지고. 이미 쓰고 있어? 네. 응. 애들 때문에. 근데 그게 올해는 더 신랑이 바깥으로 맴도는 시기가 들어와. 그러면서 각방을 쓰는 시기가 들어와. 그러니까 이미 각방은 쓰고는 있지만 신랑이 바깥으로 맴도는 시기가 들어와. 그래서 그거를 단도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3년이 됐는지 5년이 됐는지 시댁에 묘를 다 이렇게 파헤친 분이 누구예요? 묘를 파헤쳤다. 산에 바람이 들어왔어. 5년 전에 시댁에 상문이 이미 들어왔어요. 네, 연이어 돌아가셨죠. 그리고 또 물어보자면 신랑이 5년 전에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5년 전에 부모 자락이 가셨어요? 5년 가까이 됐겠다. 그러니까 삼촌과 시할아버님이 1, 2년생 그러니까 부모 자락으로 갔는데, 왜 이분이, 신랑이 친구의 부모님의 간을 잡은 게 뭐예요? 친구의 부모님이 간을 잡은 거? 친구 쪽은 전혀 모르겠는데. 신랑이 네. 상갓집을 가서 네. 내가 앞에서 돌아가신 분 간 있죠? 네. 그거를 잡았다. 5년 그 무렵으로. 지금부터 5년 그 무렵으로. 그래서 신랑이 상문살이 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랑이 바깥으로 이게 맴돌아. 그리고 언니네 둘 사이가 점점 벌어져. 뭔지는 모르는 서먹서먹함에 등을 쥐고 있는 형국이야. 그리고 신랑이 자꾸 뭐를 감추는 느낌이 들어. 응? 맞아요. 비밀이 많아. 비밀이 많아져서 언니가, 그리고 고민이 있어, 신랑이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신랑이 간제와 망신살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를 언니가 단도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신랑을 보면 언니한테 비밀이 있고, 신랑을 보면 신랑이 언니를 무시하고 있는 형국이고, 그래서 지금 잘못하다가 3, 4년 사이에 언니네가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 이별할까? 라는 그런 단도리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신랑을 이렇게 훑어보면 잘할 땐 또 잘해요. 잘할 땐 잘하는데, 이게 누구한테 돈을 뜯겼는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지, 신랑이 지금 손재수가 나오고 망신수가 들어오고 간제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거를 잘 단도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둘 사이에 결혼을 하셔서 행복을 해야 되는데, 행복함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둘 사이에 궁합이 맞지를 않고 결혼을 하시면서 언니의 운대가 그냥 가라앉아 버렸어. 언니는 그냥 애기들만 낳아놓고 내 인생이 사라졌어요. 응? 그리고 신랑이 도와줘야 되는데 신랑은 이기주의자라서 도와주지를 않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 모든 거를 떠맡아서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돼. 근데 그 사이에 신랑은 바깥에 가서 누릴 거, 즐길 걸 다 했다고. 다른 님이 있는 걸로 들어와. 그래서 신랑이 망신수가 들어온다고. 응? 그러면 언니는 신랑 단도리를 지금부터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했다가 내가 40살에 언니는 신랑한테 뒤통수 맞을 일이 있어. 응?
억울해. 네. 뭔 말인지 알죠? 네. 내가 지금까지 점을 본 게 다 맞나요? 대답을 안 해서 난 도대체 나 혼자 떠들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말을 해줘야 내가 알지. 약간 이기주의적이고 그런 비밀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딴 생각을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딴 생각해요. 아직은 그런 적이 없었다 보니 네. 그래서 서먹서먹한 것도 맞는 게 원래는 이혼 생각이 있었으나 둘째 태어나면서 그게 다시 이제 좀 그러니까는 옛날에 비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왜 좋아졌는 줄 알아요? 신랑이 바깥에 가서 자기가 놀 거리가 생겼거든. 이 사주는 한량의 사주예요. 집안에서는 정말 조용히 내 가정에 충실하는 것 같죠. 바깥에 가서는 완전히 재미를 완전히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야. 언니 가끔씩 보면 그거 좀 섬찟섬찟하지 않아? 맞아요. 집에서는 죽은 닭이야. 그냥 조용히 있어. 근데 뭐 이렇게 핸드폰을 갖고선 뭘 이렇게 저기를 해? 하루 종일 핸드폰만 갖고 있어. 한쪽 핸드폰만 봐요. 근데 집에서는 핸드폰만 갖고 있어. 집에서는 유튜브만 보는데 모르죠. 이제 하루 어차피 종일 핸드폰만 갖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내년에는 망신수가 들어온다고. 올해부터 망신수가 들어온다고. 망신수와 간제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걸 조금 언니가 단도리로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언니가 둔하다 생각해. 그리고 마누라는 애 보느냐고 바빠서 나한테 신경을 못 쓸 거라 생각을 해. 그래서 한눈을 지금 팔고 있다고. 그래서 언니는 정말 단도리 잘 하셔야 될 거야. 이 사람 가방에 뭐 설 갖고 다니는 직업이에요? 돌아다니는 직업이에요? 아니요. 뭐예요? 제조업. 제조업. 네, 제조업에서 제조 공정 일을 하고 있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서류에 뭐를 갖고 다니는 거를 이게 처음 직업이야? 처음 직업은 이게 아니었죠. 처음 직업, 그전 직업은 많이 바뀌었죠. 네. 군인도 해봤고. 차라리 군인을 하지. 나라에 그것도 좀 제도적으로 좀 그게 나라에서 이렇게 좀 그래가지고 전역을 하게 됐어요. 하게 돼서 그 후로 계속 방황했죠. 혼자 개인 사업도 해보고 이 회사 저 회사 이직하다가 여기 지금 자리 잡은 거예요. 네, 여기도 못 있어요. 왜냐면 지금 올해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직장은 이직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역 자체를 지금 벗어나야 될 상황이 돼서. 언니 미안해. 신랑은 직업이 없어요. 직업이 없는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경찰을 하든가 직업 군인을 하든가 했었어야 돼. 아니면은 내 가슴에 배지를 달고 나랏밥을 먹고 살았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직업이 없어요. 그러면 직업이 없지는 않겠지.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끈기 있게 내가 진득하니 오래 있지를 못해. 차라리 은행원이나 그런 쪽으로 풀어먹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직업이 없어. 기껏 많이 다녀야 3년이야. 패턴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3년이면 내가 슬슬 올라와. 핑계거리가 생겨. 여보 나 이래서 그냥 다른 데로 옮길까? 뭐 할까? 핑계거리가 생겨요. 내가 항상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 직업을 만족을 못하고 이 사람이 생각 외로요. 사람하고 적응을 못해요. 이게 있잖아. 가슴에 화가 많아. 근데다가 또 말합시다. 이 사람이 분명히 사람하고 어울리지를 못한다는 소리는 내가 사람들하고 집에서는 배려심이 많아. 집에서는 좋아. 살 땐 잘해.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바깥에 갔을 때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고 남들이 이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싫은 소리 하는 건 싫어요. 차라리 우두머리가 돼서 남들한 직원들을 휘어잡아서 이렇게 채찍질을 하든가 아니면 아싸리 그냥 윗사람들을 그냥 떠받들여서 그냥 빌고 살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게 어중중하게 돼 있어. 어중중하게 돼 있으니까 위에 있는 사람도 꼴보기 싫고 밑에 있는 사람도 나 안 따라오니까 짜증이 나고 바깥에는 그렇다고. 그러니까는 맞아요. 그 합부리를 언니한테 안 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근데 한 번씩 있잖아. 눈이 팽 돌걸요. 한 번씩. 한 번씩 제가 옆에서 보고 답답하기도 하고 제가 한 번씩 꼬라지 부릴 때 있어요. 신랑 보면. 이 사람이 언니가 착하기 때문에 언니를 선택하신 거예요. 언니가 지랄 같은 여자분이었으면 이 사람하고 살 수가 없어요. 언니가 성격이 순했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언니 직업이 화려함 속에서 살아야 돼요. 응? 과거엔 결혼 전엔 그랬지. 화려함 속에서. 그래야 내가
정말 빛을 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화려함 속이 보이지가 않아요. 네. 애들은 애들 핑계고 그러기 때문에 둘이가 그냥 사는 거야. 맞아요. 행복해서 꽁냥꽁냥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야. 그냥 현실에 맞게. 그게 언제까지냐. 언니 42살에는 이 사람하고 충돌이 들어와. 신랑하고 해.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그 사이에 다른 님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다른 님을 바깥에서 어울리고 살기 때문에 언니한테 무관심한 거야. 그리고 내 안에서는 그냥 믿고 애들을 키우나 보다. 그냥 나한테 신경을 안 쓰니까 바깥에 가서 딴짓거리를 해도 내 마누라는 나한테 신경을 안 쓸 거니까 마음을 놓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한 번은 내 신랑의 뒷조사를 해보시는 게 나을 거야. 왜? 이 사주가 내 마누라를 두고 바깥에 가서 누리고 살으라는 사주를 갖고 있거든. 그랬을 때 나를 이겨먹는 마누라를 얻겠어요? 나를 안심해 놓고 안에서 희집고 다니는 마누라를 얻겠어요? 안에서만 맴돌고 있는 마누라를 선택했겠지? 그러니까는 지금은 내가 놀고 즐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참 이런 점 보기가 애매해. 아닌 사람을 바람둥이로 만들어 놓는다는 게. 근데 꼭 나중에는 그게 맞아떨어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언니가 한 번은 훑어보는 것도 언니가 미래를 위해서 나을 거라는 거야. 내 점수 틀리게 안 하면 다행이고 안 하면 맞아요. 다행인 거야. 조심하는 거. 안 하면 감사한 거야. 안 하면 정말. 하지만 그게 맞아떨어져서 내가 뒤집어질 일이 생긴다면 억울해서 못 산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가끔 이제 신랑 보고 의심스럽고 조금 뭔가 내가 석연치 않은 게 한 번씩 가다 올라와요, 혼자. 근데 그게 뭐 그렇다고 어디 뭐 드러나게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요, 내 뒤를요, 깨끗이 씻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요, 그 흔적을 구경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모텔에 가서 바람을 피고 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여자들이 향수가 뿌리기 때문에 향수 냄새도 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술 먹고 온 걸로 감추고 온다고.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니가 들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단도리를 하시는 게 언니 미래를 봤을 때 내가 앉아서 뒤통수 안 맞으려면 단도리를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오리지널 한량의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게 드러난다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그런 일이 제가 뒤통수를 이제 맞게 되는 시기가 왔을 때 그 시기상 그런 진짜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이혼수도 같이 있어요? 이혼수가 있죠. 언니는 이미 이혼수가 내가 36부터 이미 이혼수는 들어와 있어요. 36에 내가 주말부부가 되든가 각방을 쓰든가 주말부부 했었어요. 각방을 쓰든가 아니면 이별을 하든가 세 개가 맞물려야 돼요. 그 세 개 중에서 하나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 주말부부를 하든 각방을 쓰든 잠시 잠깐에 그게 운때는 수그러들 거예요. 왜? 그렇게 무마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둘은 한 집에서 살 수가 없어. 언니는 신랑을 깎아 먹어야 되고 신랑은 언니를 이겨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둘이가 그러고 있는 거잖아. 근데 성격상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 언니는 참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언니가 굳이 신랑한테 지랄병이 돋지를 않기 때문에 신랑이 언니를 꼬투리 잡을 일이 없는 거야. 근데 언니가 지랄 같은 여자분이었으면 막 저는 성격이 막 난리 나는 성격이었으면 벌써 언니는 그릇이 하늘로 날르고 뭐가 날르고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고 싸우면서 난리치고 그랬어야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언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야. 언니가 성격이 막 지랄 같아서 막 신랑을 잡아먹고 이겨먹고 막 그럴 사람이었으면 벌써 언니네는 빠이빠이 했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지? 얼마나 언니가 참고 사느냐고 얼마나 소가리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언니를 답답한 면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게 편하겠다. 가끔 진짜 화날 때 그 생각도 해요. 제가 나를 얼마나 호구같이 보면은 그럴까도 생각은 해요. 가끔 말싸움하고 하면은. 근데 이제 또 애들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사니까.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이 신랑은 언니가 답답한 여자이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라고. 안 그랬으면